이런 연속 거래 대금이 터지면 바로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도 계속 차트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첫 번째, 두 번째 캔들 보시고 대응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불개미님, 햄버거 기법 계속 검증해보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계속 사용하게 되네요. 국내 수익률 신기록 보유자 불개미님이 공개한 햄버거 기법, 상승이 나왔던 과거 장대 양봉 캔들에서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분봉상 거래대금을 찾아 이후 당일 시장의 흐름을 살펴 햄버거 거래대금이 출현하면 대응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기법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실전 사례를 좀 더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드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회는 이번 8월 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장 개시 전 대체거래소 시간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체거래소는 8시에 시작이 되므로 직장인분들도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8시부터 로봇 섹터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연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붉은 숫자가 눈에 보이시죠? 8시 6분경에 캡처한 화면입니다. 이때 TXR 로보틱스가 9%, 사면 4, 콜로봇 4%, SPG 3%가량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PG의 차트를 보았을 때 첫 번째 3분봉 캔들에서 이미 거래대금이 150억 이상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PG의 경우에 과거 차트를 살펴봤을 때 3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2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상승 준비의 기준인 햄버거 거래대금으로 삼을 수 있었고, 특히 20억 이상의 거래대금 또는 연속 20억 거래대금 캔들이 출현했다면 그날은 뭔가 강하다라고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SPG는 두 번째 캔들에서도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기준 거래대금이 20억인데 100억이 터졌다라는 거죠. 압도적인 거래대금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시황 자체도 보시면 8시 6분에서 8시 16분경에 변화를 살펴보면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6분 대체거래소 시작 초반에 TXR 로보틱스가 9% 상승 중이었는데 16분, 10분이 지나자 TXR 로보틱스는 17%, 자 여기 보시면 CMS 로보틱스 1.77에서 4.65, 한국 PIM도 2.73에서 6.24,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5에서 3.3, 전반적으로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SPG도 3.7에서 5.7%로 상승 중이었고, 특히나 이 엔젤 로보틱스가 0.99에서 9%로 치고 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섹터가 지금 뭔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8시 15분경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캔들에서 이미 햄버거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터진 걸 확인하고, 그리고 8시 15분경에 섹터의 흐름이 좋은 걸 확인했다라고 하면 불개미님의 조언대로 돌파 관점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사례에 해당했습니다. 불개미님은 낮은 곳에서는 돌파 타점을 말씀하셨고 높은 곳에서는 눌림 관점을 설명하셨는데요. 자, 이때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었던 타점에서의 등락률을 보시면 5.29%였습니다. 일단 10% 이하였고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온 자리였으므로 낮은 지점이다라고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해당 기법으로 여기 지점, 돌파 지점에서 매수한 이후에 약 3%가량의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는데요. 보통 대체거래소에서의 상승세를 연출하는 경우에는 본장이 개시가 되면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체거래소에서 수익을 주는 경우에는 되도록 익절하여 수익을 챙기는 것이 기법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대체거래소에서 상승이 나오다가 본장이 개시된 이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시 장 개시 후에도 로봇 섹터의 움직임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TXR 로보틱스가 21%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고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4% 상승세, 게다가 섹터 전반적으로 숫자들이 붉게 물들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SPG의 경우에는 기준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된다면 3분봉상 20선의 눌림이 자주 출현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20선 아래에서, 여기도 보시면 요 라인이 20선입니다. 20선 아래에서 계속 지지받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게다가 이때 당시에 섹터의 흐름도 강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캔들도 이미 거래 대금이 50억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섹터의 흐름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왼쪽은 장 초반 9시 7분경이었고 오른쪽은 9시 17분경이었습니다. 10분 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TXR 로보틱스는 21%에서 22%,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9%에서 3.35%로 상승하고 있었고요. 섹터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도 14%에서 15%, SPG도 5%에서 6%, 로보스타나 로보티즈도 음봉이었다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황, 종목의 끼, 그리고 기준 거래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 거래대금이 일단 터졌다라는 건 상승의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개미님의 햄버거 기법을 활용해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지금 보시면 대응 타점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고 나서 모두 상승세가 연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SPG는 기준 거래대금이 출현하면 3분봉상 20선 눌림이 자주 출현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굵은색 주황색 선이 3분봉상 20선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고점 영역에서 눌렸다가 다시금 상승세를 연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보시면 상승할 때의 거래대금 역시나 기준 거래대금보다 더 월등한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불개미님 같은 경우에 높은 자리에서는 눌림 대응이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타점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여기가 첫 번째 장대 양봉 자리로 보고 여기를 두 번째 장대 양봉 자리로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돌파, 두 번째는 눌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사례였고, 불개미님의 조언이 딱딱 들어맞는 사례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일단 위의 내용은 이미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부연할 건 일봉 차트로 장대 양봉이 터진 날 기준 거래대금을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 거래대금을 정하면 장대 양봉 자리만 볼 게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최소 몇 개월치의 분봉 차트를 싹 다 확인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그 기준 거래대금이 얼마나 적정한지를 다 확인해 보면 좀 더 그 종목의 끼에 대해서 확신을 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자료에서 촘촘히 적힌 숫자들이 보이실 겁니다. 약 4개월치의 차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매일의 차트, 분봉 차트를 확인한 거죠. 그러면서 그 기법이 들어맞은 날, 그리고 기법이 실패한 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긴 윗꼬리 캔들 아니고요. 도지형 캔들, 음봉 캔들, 역배열 자리에서 나온 햄버거 캔들은 그날 상승 확률이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 거래대금은 분명히 좋은 기준이지만, 그리고 시황과 함께 봐야지
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매일매일 분봉 차트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다만 여기도 보시면 대체 거래소에서 수익이 난 경우에 본장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시황이 너무 좋으면 역시나 20일 눌림 관점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공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 역시 배울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위차트를 보시면 기준 거래대금 이상의 압도적인 거래대금이 터지거나 연속 햄버거 거래대금이 터지면 보통 차트를 다 확인해 봤을 때 장 초반에 첫 번째, 두 번째 캔들에서 이런 연속 거래대금이 터지면 바로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도 계속 차트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첫 번째, 두 번째 캔들 보시고 대응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도 최근에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차트를 쭉 돌려보는 겁니다. 기준 거래대금을 찾고 대체거래소에서 이 기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종목들은 기준 거래대금이 연속 2개가 첫 번째, 두 번째 캔들에서 나오면 시원하게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딱딱딱 추려가지고 그 종목이 포함된 섹터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다. 아니면 압도적이다라고 하면 좀 더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이 기법의 장점이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섹터의 힘이 강할 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DXR 로보틱스로 하자니 잘 모르는 종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종목이 1등으로 치고 달리다가 갑자기 2등주가 되면서 추세가 급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이미 햄버거 기법에 해당하는 기준 거래대금을 찾아놨다라고 하면 이 섹터의 흐름이 좋을 때 고민할 것 없이 내가 공부했던, 내가 조사했던 그 종목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컸던 게 또 이 기법의 굉장히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 몇 개만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섹터의 흐름이 나오면 다른 종목 볼 게 아니라 내가 공부했던, 내가 조사했던 그 종목이 햄버거 거래대금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딱 대응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대체거래소에서는 직장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단타 기법이 될 것이고요. 장중에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기법이 100%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해보시면 분명히 기법이 안 먹히는 날이 있으므로 2에서 3% 기계적 손절을 사용하시면서 일단 소액으로 충분히 연습하시면서 스스로의 감을 익히신다면 불개미님이 공개해 주신 이 기법은 분명 투자자에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했는데요. 다음 주 실전 영상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제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소수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